정말 설마 하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윤석열 장모가 가석방 됐다는 속보가 방금 전 전해졌죠.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으로 풀려난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건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논의 결과 가석방을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따라 최은순 씨는 남은 형기 2개월을 채우지도 않고 14일에 출소한다고 합니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을 때도 어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하냐, 윤석열의 장모라서 그런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2월에 부적격 판정받아서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4월에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아서 이번 달에 바로 저렇게 가석방이 된 건데 이걸 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아무튼 그래서 14일에 석방이 된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전해지는 상황이라 보시다시피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 상식, 정의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지금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총선을 참패한 이 마당에 이런 결정이 내려지니 욕먹을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그냥 탄핵해야 된다. 정말 미쳐 돌아간다. 오죽하면 이거 어버이날 선물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죠. 심지어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나온 보도에도 보시다시피 네이버 댓글이 처참한데요. 징역 1년짜리가 가석방이라니 이건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일이다. 법무부가 미쳤다. 어떻게 악질 범죄자를 저렇게 가석방시킬 수 있냐. 이러니 정말 가정적인 남편이구나. 이런 비아냥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의 단독 보도가 훨씬 더 논란을 키웠는데요. 윤석열 장모 가석방을 제외하는 건 역차별이란 황당한 소리라고 있는 겁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총 349억에 장고증명 위조를 한 혐의로 징역 1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받아서 이 또한 엄청난 구설수에 올랐었는데 여기에 역차별을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외로도 김건희 명품백 관련해서도 우리가 계속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죠. 검찰에서는 최재형 목사랑 서울의 소리에 원본을 제출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영상의 원본을 직접 확인한다고 하는데 그냥 또 털어주는 건 아닐지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보셨듯이 상식과 벗어난 일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상황 아닙니까?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건,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가장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고요. 오는 9일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백은종 대표님이 연기를 요청해서 20일 오후 2시에 조사 일정이 잡혔다고 합니다. 참고로 추가 고발한다고도 하는데요. 양주, 책, 명품 화장품을 김건희 씨가 최 목사로부터 받았고 금융위원회와 관련한 인사청탁, 이런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고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일 역으로 최재형 목사를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도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이재명 대표도 고발했던 그곳 맞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했다면서 무슨 직권남용이네, 공무집행 방해 혐의네, 저런 명분을 앞세우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고발했다는 겁니다. 무슨 고발이 장난입니까? 심지어 헬기 가지고도 그렇게 난리쳤던 그 사람 맞는데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에도 파렴치하게 헬기 타령하는 사람들,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근데 심지어 이걸 두고 고발까지 한 사람이 바로 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김순환 사무총장이란 거죠. 이외로도 지금 위 어르신이냐, 위례 신도지냐, 이걸로도 논란이 뜨겁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검찰 측에서는 위 어르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녹음 파일을 듣더니 위례 신도시다, 이렇게 답을 했죠. 오늘 오전에 겸유공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냥 검찰은 위 어르신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남욱 씨는 녹음 파일을 듣고 불명확한 땡땡땡 부분에 대해 윗 어르신이 아니라 위례 신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참고로 이건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에도 부합하는 내용인데요. 아주 검찰이 별의 별짓들을 다 하는구나. 이런 검찰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믿으란 말입니까? 심지어 검찰의 국회 압색이 무려 22번 중에 21번이 민주당이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뤄진 압색 전체 건수와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압색 건수가 맞먹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국회 압색의 95%가 민주당 대상이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정의롭다고 볼 수 있냐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의도가 담긴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검찰 본인들은 나는 잘못 없는데 검찰을 악마화해가지고 젊은 직원들이 나간다 그러고 이런 소리나 언플에 대고 하고 있으니 그냥 심판의 몽둥이를 그냥 두들겨 맞아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본인들의 왕국을 꾸린 것처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나오니까 배는 게 없습니까? 이러니까 무능과 폭정의 실체라는 보도까지 나온 거고요. 결국 야당 대표를 계속해서 무시하다가 총선 참패하고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영수회담을 해서 A4 용지 때문에 제대로 망신을 당하고 팩폭당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은 결국 이 정권이 검찰주의적인 국정 운영에서 유래됐다. 그래서 이 무능과 폭정은 검찰주의적 국정 운영이 낳은 이란성 쌍생아 같은 거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검찰주의적 국정 운영 행태를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란 겁니다. 야당, 언론, 이들의 헌법적 위상도 존중하고 여당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게 정치지. 저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얘기하고 자기 뜻에 조금만 거스르면 다 튕겨내 버리려 하고 이게 무슨 정치고 이게 무슨 국정 운영입니까? 이래놓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건강 염려 안부 인사였다고 합니다.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생쇼를 하고 있다. 강자 앞에서 바로 꼬리 내리는 게 진정한 양 XX답다. 뒤에 아치가 붙겠죠. 아무튼 이런 비판까지 나올 정도고요. 윤석열은 본인이 다급하면 고개를 숙인다.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말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형적으로 강약 약강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죠. 특히 압색을 300번 이상 해놓고 저렇게 안부 전화라면 나 같아도 혈압 오르겠다. 이런 주장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지적처럼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교체는 이거 꼬리 감축이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여러 비서관들과 수석들이 본격적으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나와야 될 텐데 이걸 나오고 싶겠냐? 그래서 저런 식으로 감춰준다는 거고요. 국힘 일각에서 최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적도 없다. 공수처장 새로 임명되는 단계라 받기도 어렵다.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부활을 두고는 이거 사정기관장 악용 아니냐, 각종 사법 리스크 대응용 아니냐, 인사권에다 정보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공직 장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한 거고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 대선 후보 당시에 폐지를 공약했었고 갑자기 이 시점에 2년 만에 부활시키는 거 의도가 뻔하지 않냐는 얘기가 사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직기강 비서관 자리에 현 이시연 비서관에서 이현모 전 인사비서관으로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구설수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김진표 의장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해도 22대 개헌 전에 처리돼야 된다.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요. 여야 합의로 처리하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합의 좋다니까요. 대화와 타협, 협치 이걸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상대방이 들을 자세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여태까지 저들이 보여준 모습이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문제에 대해선 대화조차 차단하고 그냥 목리를 부리고 있는데 무슨 도대체 언제까지 협치하라는 얘기를 할 겁니까? 언제까지 합의 얘기를 할 거냐고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 아니 지금 민주당이 총선 승리 이후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정리한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전하고 지금 입법 과정으로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니까요? 그래놓고 무슨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추미애 당선인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또 견제하는 듯이 여대 야소라면 정부의 시녀가 되고 여소 야대라면 야당의 안건 일방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반복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게 야당의 일방 처리란 얘기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무튼 추미애 당선인이 오늘 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졌죠.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약속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신속한 민생 입법을 추진하고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외교, 평화를 회복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미래 대전환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확실한 국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국회의장으로 많은 민심이 모이고 있는데 22대 국회의원들도 현명한 판단할 거라 믿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윤석열 장모 빠져나오는 거 보면 여전히 정신 못 차렸다. 앞으로도 정신 차릴 생각 없어 보인다. 저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했네 뭐네. 이따위 언플로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